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렵게 모시지 않았고요. 저 쉽게 왔어요. 쉽게. 네. 너무 가깝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에 대한 책을 한 10년 전에 이제 쓰게 됐는데 그 이후에 강의를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주로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동안 동의보감 강의를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 덕분에 이제 다시 이 책도 들춰보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그때 막 설레임, 경이로움 막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이제 고전 평론가니까 고전, 특히 이제 동양 고전, 한국 고전을 리라이팅하는 그거를 이제 제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취미도 아니고 뭐 교양도 아니고 저의 밥벌이에요, 밥벌이. 고전을 다시 쓰기 한다는 것. 이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됐으면 뭐 이제 논문을 주로 썼을 텐데 이제 교수가 되는 길이 막혀서 40대에 이제 기류에 나섰어요. 그래서 아주 일찌감치 제가 이제 우리나라 중년 백수의 길을 열게 됐지 뭡니까? 예. 그래서 백수의 원조라고 요즘은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때는 뭐 거리에 있는 게 참 많이 좀 춥고 뭐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이제 불안을 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밥벌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밥벌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오로지 학교가 저의 세상이었어요. 학교 가면 뭐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뭐 청년도 백수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중년도 그렇고 뭐 또 정년 이후에는 다 길이에 나서서 이제 백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이제 답답한 게 내 삶의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일찌감치 만들어야 돼서 이제 공부 공동체, 인문학 공동체를 꾸려서 이제 지금까지 그거를 이제 제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그게 가미당, 뭐 남산강학원 이런 이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아침에 눈 떠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제 친구도 있고 나한테 스승벌도 있고 나에게 이제 공부를 배우는 학인도 있고 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뭘로 먹고 사나? 그러면 거기서 쓰는 글쓰기. 그래서 이제 고전을 다시 쓰기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걸로 밥벌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제일 먼저 이제 세상에 이제 내놓은 책이 이제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이고 그게 올해 이제 20주년이 됐어요. 예,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아트앤스터디가 그 열하일기에 대한 제 강의를 아주 초창기에 여기 찍어서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이런 영상 유튜브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 때인데 너무너무 선구적인데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제가 너무너무 막 어리고 애때이게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막 소름 끼쳐서 못 보는데 세상에 20년 뒤에 여기서 또 그 인연으로 동의보감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이런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인연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열하일기를 써서 고전평론가로 살 수 있겠다. 이제 밥벌이를 이걸로 하겠다. 밥벌이도 됐고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산책도 하고 일상에 이제 여러 희노애락을 같이 할 이제 친구들의 네트워크죠. 일종의 공동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우정과 지성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밥벌이가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뭐가 빠졌을까요?
네? 건강 또. 네? 여긴 충분히 재밌어요. 이 친구가 있으면. 친구 있고 같이 공부하면 늘 재밌어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예,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족은 없어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없으면 좋은 게 가족입니다.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거노인의 길을 아주 너무너무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하여튼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자아실현. 자아실현? 약간 돈은 밥벌이 하는 만큼 있으면 되는 거죠. 돈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내 일상에 필요한 돈을 생산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청소를 하든 아니면 그 산나물을 뜯어다 팔든 그릇을 만들든 뭘 하든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텃밭을 일구든 내 일상의 밥을 일용한 양식을 내 힘으로 버는 게 있어야 돼요. 돈이 쌓여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글쓰기로 그거를 하기로 했고 그걸 해나갔으니까 그게 제 텃밭인 거죠. 텃밭. 예. 이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자체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자,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사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내가 밟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지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산다는 건 계속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이 뚝 끊어졌어. 그러면 정처가 없어요. 방향도 모르고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쯤 그게 특히 오냐면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갈 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되게 이제 60대까지 일을 하셔야 되고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이제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하는 데까지, 손자까지 아주 그냥 모든 노동력을 거기에 이제 쏟아붓고 나면 남은 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인생의 길이, 지도가 있으면 됐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100세 인생이 됐고, 50전에 사회적 노동이 끝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무려 3, 40년, 나아가서 50년 정도를 그 생이 남아, 이걸 여생이라고 할 수 없죠. 예, 여생을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지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다 뭐라고 하나, 이제 50대가 되면 뭔가 너무 헛헛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헛헛하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분들의 계획을 들으면 여행을 마음껏 하겠어. 골프를 질리게 치겠어. 그 다음에 당구장을 또 당구장에 원 없이 내가 가서 당구를 치겠어.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남성들은 버섯 따러 다니면서 자연인 되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를 그렇게 또 로망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게 아마 꿈이신 것 같은데, 예. 그거 진짜 그거 가지고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안 끝나는 거예요, 또. 버섯을 아무 열심히 따고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건강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 크루즈 여행 다 끝나서 돌아왔는데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러고 백세 인생을 찬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사회적 노동이 끝난 다음에 가족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생애. 이제 그걸 이제 중년 후반, 노년, 갱년기라고. 갱년이라는 게 다시 갱생을 해야 되잖아요. 60이 되면 환갑이니까 갑자가 돌아오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후천의 삶이. 그러니까 이 다시 시작하는 그 방향과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을 이렇게 보내면 이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노동을 할 때 직장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을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끝난 다음엔 갈 바를 몰라서 이게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렇게 해서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안에서 또 그렇게 되면 노인이 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기 싫으니까 네트워크가 점점 끊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혼자 살아가야 돼? 돈, 의지할 건 돈밖에 없어. 근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 돈을 먹을 수도 없고 돈으로 친구를 살 수도 없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지혜를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생은 아주 그 정반대의 의미에서 이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고립, 이거를 견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제가 밥벌이를 내가,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의 하루를 얼마나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거기서 밥이 생겨야 돼요. 뭐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은 있는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일자리가 없어 이럴 때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일이 없다고 돈 안 준다고 그냥 있으면 무력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내가 돈을 안 받고 봉사할 데가 없나?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밥이 맛있어요. 그럼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지도가 되려면 생로병사에 대한 비전 탐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일찍 알게 된 게 고전을 배워서이기도 한데, 고전이 밥벌이니까 너무 일찍 사회적인 이 계약이나 교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 40대부터 이미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인생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구나를 아주 그 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사람이 자기 그 연대에 맞게, 중년은 중년, 노년은 노년, 그 다음에 죽음은 죽음대로 오롯이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알게 이제 됐는데, 그런데 제가 동의보감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의학서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동의보감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제 최고의 고전인데도 의서잖아요. 그러니까 의서는 의사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이 되게 이상했던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으로 아프고 괴롭고 늙고 병들어 죽을 건데 왜 내 몸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됐지? 이것이 현대 교육의 아주 또 결정적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의 영역. 맞아요. 전문가가 할 역할이 있고 내 몸을 가장 잘하는 건 나여야 돼요. 다. 근데 왜 나를 탐구하는 어떤 정보도 우리는 만날 생각을 안 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보가 넘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몸을 자꾸 의사에게, 전문가에게 맡길 생각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치료를 못해도 내가 왜 아픈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주기적으로 이렇게 면역계가 붕괴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소화불량에 걸리고 이러는지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 있는데도 우리 마음이 그거를 닫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 동의보감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동의보감을 만났느냐? 그럼 간단해요. 몸이 아프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좀 아픈 여러 가지 병을 알았는데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 제일 지독하게 앓은 게 알러지 비염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선구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여러모로 참 뒤처진데 백수의 원조라든가 비염의 원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 막 들어오기 전에 감기를 너무 오래 알아서 이게 도대체 떨어지질 않아서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죠. 그때 막 비염, 알러지 검사하는 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약은 뭐 영국에 하면 석 달이 걸린다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비염을 앓으니까 이 환절기마다 너무너무 심하게 막 이제 뭐 아마 제가 흘린 눈물은 뭐 거의 몇 방울 안 되는데 제가 흘린 콧물은 정말 한 작은 실개처럼 될 겁니다. 진짜 폭포수처럼 나오고. 그런데 그때가 또 체류탄의 시대였어요. 저는 운동권도 아닌데 정말 체류탄의 고난을 저보다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이제 바로바로 자극이 오니까. 그래서 뭐 온갖 방법을 이제 다 취해 봤는데, 그걸 한 15년 앓다가 어느 날 어떤 이제 정식 한의원이 아닌 야매 한의사한테 다른 걸 의논하러 갔다가 그분이 뭘 처방을 해줬는데 갑자기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럴 때도 그러면 궁금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내가 낫나? 안 궁금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내 몸과 내 병 그리고 나하고의 소외예요. 소외. 내가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병을 그냥 외부에서 오는 무슨 침입자나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처리하고 내보내면 돼. 그게 아니고 내 몸이 만들어내는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 역시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 병이 낫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면 자기 알러지 비염 앓는데 그 한의사 좀 알려달라고. 지금 알 리가 있습니까? 15년 전이고. 15년이 뭐야. 25년도 더 지났네. 그분이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고 무슨 약인지도 내가 전혀 모르니까 어드바이스를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몸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공동체를 하면 좋은 게, 매일 아침에 이제 눈 뜨면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밥 먹고 산책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제가 그거는 뭐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070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이 삶에 주는 효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모일 때 굉장히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물론 굉장히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많이 와요. 네, 근데 그게 다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찌지고 볶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던 중에 이제 병을 앓게 됐는데,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싫고, 병원에 가면 수술 아니면 약인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그럴 때 이제 동의보감을 아주 열렬히 배우고 있는 한 한의대 학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남이, 제가 교수가 되거나 그냥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만 살았으면 절대 못 만나죠. 이렇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 그런 이제 청년도 오고, 이 청년은 이제 정말 제가 그런 병을 앓고 하여튼 병원에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뭐라고 하지 그거? 아주 임자 만났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하나? 아주 제대로 걸렸다 이런
그걸 너무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나는 그냥 이렇게 충고를 원했는데 아예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를 당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나에게 가르침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르침으로 인도한 건 무엇입니까? 질병이죠. 아프다는 게. 아프다는 게 나를 이렇게 계속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병은 친구이자 스승이라는 말이 절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병을 대한 적이 없죠. 병을 그냥 너무 귀찮아하고 너무 막 그냥 무슨 나의 그 왼수처럼 여기고 그냥 떨쳐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부터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의보감의 이제 지혜와 비전을 배운다는 건 병하고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가장 뭐 이제 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데 특히 이제 지금 MZ세대도 잘 못하는 게 대화를 못하거든요. 예. 이 카톡이랑 막 이 스마트폰 문화가 이렇게 대면에서 대화하는 거를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 사회적 활동에 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대화를 못해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치명적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홀대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테는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정욕망을 하늘을 찌르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하는 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한다는 걸 저도 40대 이후에 공동체를 하고 고전을 만나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알았던 병이 그걸 그렇게 그냥 허투루 보낸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알아놨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그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아플 때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실. 진짜 누가 지금 여기서 체해서 막 그냥 막 신음소리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뭐 볼펜 하나로 어디를 이렇게 그 자극을 해가지고 뚫린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많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그거는 어떤 뭐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나의 기쁨의 원천이고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면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자신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몸을 막 순환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의학을 배우면 병증은 기본적으로 몸의 이 기운이 정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몸이 잘 유동적으로 흐르면 어디가 치명적으로 아파도 그 일상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병은 다 그런 거예요, 사실. 암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뭉친 거잖아요. 뭉친 거. 두통? 어디가 뭉친 거죠. 뭐 여기 어깨통? 어깨에 지금 뭉친 거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참 고도로 발전을 해서 정말 그 기술은 놀라운데 병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병은 잘 고칩니다. 병이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앓는 병은 병인 듯 아닌 듯 막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죠? 병인 것 같기도 한데 딱히 꼬집을 해서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고 그 찌푸둥한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래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결국 전신이 다 신통치하는 거야. 전신이 다 불통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병에 대한 불안이나 뭐 쓸데없는 걱정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면서 이제 제 자신이 왜 그런 병에 걸렸고,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하고, 이런 식의 이제 태도 전환을 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현대인들한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동의보감을 배우다 보면, 육식갑자를 배우고 육식갑자를 배우면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어떤 불균형? 그게 이제 병을 만들거든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있으면 어느 쪽이 자꾸 거기 가서 뭉치거나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 어떤 사람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타고난다는 건데, 이 타고나는 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다른 거 다 뭐 나 재물운이 있고 뭐 배우자운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 몸에 어떤 기운의 배치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사주 명리학에도 눈을 확 뜨게 돼서 이제 이 책 쓰고 또 이 책 쓰고 이러면서 동의보감을 4종 세트를 쓰게 됐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병 하나 좀 알아가지고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병 하나 알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텃밭을 일구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참 몸이 안 좋아. 나는 평생 몸이 약해. 이런 분은 얼마나 많은 거기에 자산이 거기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텃밭인 거죠, 그게. 그리고 실제로 병을 많이 앓은 분은 동의보감을 정말 빨리 이해해요. 자기가 다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근데 제 주변에는 진짜 40년 동안 류마티즘 앓은 분이 있는데 류마티즘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네. 그냥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뼈마디가 다 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지금 거의 달인, 다 이해해요. 어떤 아픔도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교만해져서 그게 병이 되고, 선천적으로 약하면 훌륭한 명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운명의 이제 반전 드라마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동의보감의 지혜와 비전으로 이제 다른 고전을 만나면 그것과 접속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